정승민 소명학교 부교장 선생님이 소명학교 마을을 만나다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보통은 이게 스타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소명학교 마을을 만나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명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하자면은요. 소명학교는 부르심의 한소만 한민족 소명 공동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소명인을 인재상으로 2011년 10월 9일에 개교를 했고 현재 중고등과정 12학급과 교사 약 40명, 학생 200여 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소명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오래됐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품을 이제 팔아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얼굴이 낯익은 분이 계시죠? 우리 김현석 소장님이 주관해서 소명학교에 티처스 데이라고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동중학교하고 풀마학교를 탐방을 갔었어요. 사전 질문지를 발송하고 탐방하고 거기에서 설명 및 질의응답을 듣고 그것을 또 기록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기독교 학교 독서 모임이고 또 탐방도 탐방인데 조금 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미래형 교육 과정을 디자인하다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확실, 불안정, 불투명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책을 읽으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됐고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6가지 역량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나 창의적 사고 역량, 어, 지식하고 관련된 것이죠. 자기관리 역량이나 심미적 감수성 역량, 인성과 관련된 것이고,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어,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을입니다.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가뜩이나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 있는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마을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소명학교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인데요. 경기도 용인이 이제 특례시고 인구가 수원 다음으로 많아요. 한 106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저희 학교가 위치한 마을이 옛 지명을 따서 먼의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동천동하고 고기동 두 개의 그 동이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가 한 24개 정도가 됩니다. 도서관 한 3, 4개 정도, 책방, 밴드, 마을극당, 작업장, 뭐 인문학 모임, 협동조합, 복지관, 대방, 그리고 교회, 학교, 이후학교가 근처에 있고요. 이런 단체가 많고 그리고 다양한 마을 행사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역사, 문화, 예술에 관련된 것. 역사는 먼해 만세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3.1절을 기념하는 행사고요. 먼해 영화제는 가을에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에서는 아마 전국 최초로 영화제를 열었던 그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장터하고 축제는 뭐 여러 마을들도 다 있는 행사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가 한 5만 684명인데, 문제는 우리 지역이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나 난개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도심 속의 자연지대를 여전히 수도권이지만 가지고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생저수지나 고길이 유원지, 고길이 계곡, 이렇게 있는데, 어, 주변에 그래서 그런지 찻집,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을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제 모두를 위한 학교나 자원순환, 생태에 관심이 많고요. 마을 투어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수마을 사례로 다른 지역에서 동천 마을 네트워크를 탐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이제 박광재 선생님이 마을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2011년에 개교한 소명학교가 2018년 마을 지도에 보면 여기 이제 뭐 이유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 교회도 있고 수지 꿈학교라고 하는 인근의 대안학교도 마을에 여러 네트워크 단체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원래 요 지점에 고기 초등학교 옆에 소명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 인사도 잘하고 잘 다녔는데 마을 지도에 우리가 없다는 거는 모든 지도의 기준은 학교잖아요. 교회 학교인데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탐방도 다녔고 책도 읽었는데 정작 마을에서 우리는 섬처럼 고립된 것은 아닌가? 우리 어디에 있지? 이런 고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의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마을인가? 음, 첫 번째는 마을은 다양한 학습 및 섬김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을 필히 할 수밖에 없고요.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그리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보는 실제적 배움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의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떤 수행평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마을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어디에 예산을 따거나 혹은 그 후원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되고 이것을 또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런 실제적 배움터로서의 마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경험을 학생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양심이 증대되고 또 마을 자체도 활성화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난개발과 관련된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명학교가 운동장이 없어요.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인근의 공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공원이 난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다른 계획이 있다면은 저희가 학생들이 체육 활동하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소명학교는 마을 속의 섬이 돼서는 안 되고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마을을 찾아가면서 마을 학교의 공간이 실질적으로 확장 효과가 있었고 다양한 학습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여기는 이제 마을 작업장 목공소인 월든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마을 카페 파지사유라고 하는 어, 곳입니다. 학생들이 소논문을 작성하는 모습이고 제과제빵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어, 이런 제과제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학교 공간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으로 확충할 수 없는 공간이나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것이 극복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배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과중 진행 시 정기적으로 마을로 오가는 이동을 도와주는 교사가 필요해서 그 피로가 또 누적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의미가 있었고 마을과 학생을 연결해주는 코칭 교사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을 역사 관련 우리 동네 3.1절 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3월 29일 날 일어났는데 이제 준비위원회가 먼저 꾸려지게 되고요. 정기 모임을 갖고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돌아보기를 합니다. 올해도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소명학교를 대표해서 교사준비위원으로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매년 나름대로의 소통 및 협력을 배우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동천마을 네트워크의 마을극단 동동에서 연극 지도를 직접 소명학교 학생들과 이유학교 학생들을 연습시키는 모습이고 이 사진은 먼해 만세운동의 과거와 미래를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쓰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연극 공연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유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과 그리고 근처의 운산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한빛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함께 이 먼해 만세운동 우리 동네 3.1절 운동에 대한 학습 교환을 또 같이 만들었었고요. 저는 늦게 제출해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의 행사이지만 이 행사에서 파급되는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년, 103주년은 코로나 시기였죠. 이때는 또 이때 맞게 마을 분들이 아주 창의적으로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 게더타운이라는 것을 이때 별무리 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를 아주 그 게더타운에서 멋지게 했는데 제가 이상찬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또 마을 분들 중에서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때는 103주년 때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기념관 및 만세길 걷기 체험 구현 어디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행사들을 진행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올해는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함께 했는데 학생들이 학급 자치 시간에 만세길 그러니까 동네를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독립과 관련된 책과 학생 참여 행사를 진행했었고 또 걷기 행사를 통한 소감문을 학생들이 쓴 것을 시상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단순히 등하굣길이 아니라 104년 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국지사분들이 걸었던 길이구나, 등하굣길이 달리 보인다, 이런 피드백을 읽었을 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가을에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거 마을이 굉장히 생동감 있고, 마을을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명학교의 국기 홍산아 학생이 실제로 이쪽 관심 있는 분야에 나도 감독이라고 하는 곳에 지원을 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제 뒷모습입니다. 제가 주연 배우로 출연했는데 도저히 앞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일기 졸업생은 영화제 큐레이터로 참여했고요.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역량,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창의적 사고라든지 자기관리 이런 역량들이 영화제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5회 먼해 마을 영화제에서는요, 특별하게 이제 그 이유학교 학생들하고 소명학교 학생들이 함께 홍보 틴즈라고 하는 것을 꾸려서 영화제를 알리는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또는 그 먼해 영화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홍보단으로 참여했던 경험입니다. 실질적 배움 학습의 터가 되는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서로 소통해야 되고 연락해서 언제 만날 건지 떤 아이디어로 홍보를 할 것인지를 소통하게 되겠죠.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때로는 맞춰줘야 될 때가 있고 더 크게는 마을 영화제가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로 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 역량이 키워지는 좋은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또 하나 아무래도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섬김이라는 가치하고 연결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세운동하고 영화제 참여했더니 마을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텃밭 이용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씨 감자를 심었고요. 꽤 넓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땅을 주셨고 텃밭에 물을 주며 관리도 했고 이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초청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학생들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이 옆에 사진은 초대받은 할머니께서 감사해가지고 직접 키운 살구를 따서 주셨어요. 아침에 스티로폼에 살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살구를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깊었던 배움과 섬김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인성교육에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동 청소년 정원사와 이것도 일종의 마을 활성화인데, 마을은 적어도 저희 소묘학교보다는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잘 가져오고, 어, 좀 넉넉하더라고요, 살림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어, 소묘학교가 공간을 내어주고, 이 고기동 청소년 정원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묘학교 학생들도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공간만 제공했는데 전문 팀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정원사가 어떤 직업인지 정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로의 체험이나 탐색 기회를 제공받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런 이제 씨앗 폭탄이라든지 그 화분 만들기까지 4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줬습니다. 음, 네, 소명학교하고 붙어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고기초등학교라고요. 소명학교의 학생들이 그 방학 때 그 고기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냈고, 다양한 어, 그 과학 실험이라든지 혹은 독서, 책 읽어주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댄스, 뭐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기독교적으로는 이웃사랑 실천에 좋은 계기가 됐고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과 소통해야 되고 부모님과 소통해야 되고 또 마을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역량 강화에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너네 마을에 소명학교가 있는 마을에 고기교회가 있어요. 마을과 함께 4.16 기억 예배. 네, 결국에 이제 연대하는 부분인데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소명학교 학생들과 고기교회 성가대가 기억 예배에서 함께 합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에도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시대의 아픔이나 유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학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념적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은 교회하고 함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 학생들과 같이 물론 의무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진행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을 환경 문제하고 고기공원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소명학교의 체육 공간이 사라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음, 같이 주민들하고 고기공원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모습이었고 기자회견도 했었고 또 학생 한 명은 고기동의 꽃도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고기동의 핀 꽃에 관심을 갖게 되어 난개발을 멈추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소명학교에서는 이제 소명의 여러 정의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이그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고 주민들과 함께 이런 시청도 방문하고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마을의 여러 문제들을 좀 고민해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소명학교가 개교하고 10년 이렇게 온 것을 쭉 빠른 시간에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마을 지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보면 이제 소명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지금 소명학교가 고기초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좀 더 안쪽으로. 마을 지도에 소명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지도에 소명학교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네, 이때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는 전 교직원이 2월 전체 연수 때 마을을 투어했어요. 마을 해설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냐? 저는 교사들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을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뭐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명분만 가지고 마을하고 연계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소명학교의 마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마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마을 단체와 교육 활동의 접점을 찾는 것,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학생들이 제안했던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적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결국에 마을 속에서 섬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한 5가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그 미래교육 과정을 디자인하다 책에서 또 보면 마을학습 공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마을과의 관계 세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학교가 열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마을이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 세우기. 저는 이제 저보다 앞서서 고민했던 어, 저희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마을 지도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 다음은 누군가는 또 마을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 세우기. 어떻게 보면 마을 코디네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을의 적재적소에 우리 학생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사를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민은 마을에 좋은 네트워크가 많지만 제한된 일과 시간 안에 마을과 학교가 안정적,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좀 고민은 됩니다. 학교라고 하는 게 등교 시간이 있고 하교 시간이 있고 또 배워야 될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까지 열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소명학교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올 한 해 좀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각 단위별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공동체성 유지하기인데 이게 그 연대에서 같이 모이면 에너지는 막 나는데 거기에서 막 더 간섭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마을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소명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교적 차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학생들이 졸업하면 기독교인들하고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빛은 빛끼리, 소금은 소금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연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보다 더더욱 기독교 대안학교가 먼저 마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면 졸업 이후에도 그런 삶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다른 잘못된 것을 배우면 어떡할 거냐라고 움츠러들기보다는 좀 그런 분별해 낼 수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면 또 기독교인으로서도 당당하게 신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